집을 살 수 있을까? 산다면 언제 사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아파트 청약은 되긴 할까? 내 집 마련은 너무 먼 이야기라 생각했는데 몇 달 전 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다. 최근엔 중도금, 잔금까지 모두 치르고 드디어 내 소유의 아파트를 갖게 되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 처음 하는 것들이라 생소했지만 미리 알아두면 좋을 것들이 많더라. 안녕하세요. 감각적인 시스템 설계자 노말입니다. 이전에 서울 아파트 내 집 마련 영상을 올렸는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고 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집을 사기 위해 고민하고 공부했던 것과 계약 이후의 절차들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시다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에 계획이 없어도 미리 봐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돈 부분부터 풀어볼게요. 제가 구매한 아파트의 매매가는 11억이고 전세가가 6억 4천만 원, 내 돈은 4억 6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4억 6천은 대출은 없고 순수 제 보유 자산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집을 산 목적은 내가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살 목적은 아니고 투자나 자산 배분의 목적으로 샀습니다. 돈은 모여가는데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식에 있다 보니까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부동산을 넣어두고 싶었어요.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집을 사기 위해 준비했던 3가지와 그리고 아파트 계약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정리했는데요. 안 보셨다면 여기 카드를 걸어 놓을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먼저 구축 아파트를 선택을 할 때 제가 고려했던 점은 3가지가 있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집을 사는 목적과 투자 성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도 보는구나 라고 참고만 해주세요. 저는 지금 당장에 들어가서 살 목적은 아니라서 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파트를 되팔게 되면은 그때는 가격이 조금 올랐으면 좋겠고 또 빨리 팔렸으면 했어요. 투자 목적이면 이게 당연한 거죠. 여기에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왜 빌라나 상가는 안 하냐? 첫 투자라서 제 기준에서 좀 안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싶었어요. 왜 지방이나 아니면 다른 핫한 지역을 안 했냐? 이것도 첫 투자라서 내가 잘 아는 지역에서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고려했던 첫 번째는 주위에 회사가 많거나 출퇴근이 용이한가. 제가 근무를 했던 곳은 마곡이었고 여기가 이제 강서구 쪽이거든요. 몇 년째 이 지역을 보다 보니까 여기에 회사 건물이 꾸준히 들어서고 공사하는 걸 계속 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직장인들 수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직장까지 쉽게 갈 수 있는지 역세권인지도 따져봤고 추가로 근방에 초등학교도 가까운지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아파트 상태입니다. 매도를 할 때 인기가 있으려면 한 5년 후쯤으로 잡고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가는 아파트보다는 10년 이하 또는 그 언저리 정도면 적당하겠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소형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대단지 위주로 봤습니다. 세 번째는 나라면 거기 살고 싶을까? 내가 거기에 살고 싶으려면 햇빛이 잘 드는 남양, 남동양, 남서양 이런 데면 좋겠고 충수는 너무 저층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아파트 이 많은 동 중에서도 출근하기 쉬운 것이면 좋겠다. 보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이 깔끔한 상태면 좋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지배 조건을 따졌습니다. 아파트를 볼 때 기본적으로 따져보는 조건들이긴 한데 저는 최대한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원래 집주인분이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전세를 끼지 않은 상태였고요.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약 4달 정도로 꽤 길어서 그 기간 동안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짧게 과정을 말씀드리면 부동산 계약을 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치르고 최종적으로 잔금을 치르는 순서예요. 비율은 전체 매매가의 계약금이 10%, 중도금이 40%, 잔금이 50% 수준입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어요. 입지나 환경 같은 거를 다 따져서 고른 아파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세입자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나서 약 3주 후쯤에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가 있었는데 부동산 소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이 손님들 풀에서 바로 연결을 시켜준 것 같았어요. 따로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올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생각했던 금액대로 전세가를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계약일 이후에 2달이 지난 후에 중도금을 치렀는데 이때는 따로 만나지는 않고 부동산 소장님이랑 통화를 하고 집주인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법무사를 어떻게 구했는지도 궁금해 하셨는데 저는 일단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어서 무조건 법무사와 동행을 할 생각이었어요. 법무사가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매수인이 아파트를 취득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법무사를 선임을 하고 수수료 보수를 지급을 하면 그 업무를 대행을 해줍니다. 물론 법무사 선임을 안 하고 진행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지식이 많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맡기자라는 생각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알아보니까 보통 2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부동산 사무소가 연결이 된 법무사무소가 있어서 소개를 받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법무통에서 견적을 받고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 법무통이라는 앱을 다운을 받고 거기에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법무사들에게서 견적서가 날라옵니다. 취득세나 지방교육세 등은
거는 뭐 어차피 다 같을 거고 봐야 하는 거는 보수료가 얼마인지를 봐야 합니다. 어디에 컨택을 할까 하면서 보던 찰나에 부동산 소장님이 법무사랑 연결을 해준다라고 해서 일단 연락을 받았고 법무통에서 받았던 견적들 중에서 최소 견적을 불렀는데 오케이를 하셔서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리 비용 산출 내역을 문자로 받았어요.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단순하게 아파트 매매가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취등록세, 지방교육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부동산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등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아파트 매매가를 제외를 하고 약 4,500만 원이 들었습니다. 이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엑셀로 표를 만들었는데 더보기란에 공유를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세요. 중개보수 요율표랑 취득세 표도 넣어두었습니다. 가져가실 때는 댓글로 센스 있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 계산기를 검색을 하시면 또 편하게 볼 수 있고 이건 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잔금일 전에는 필요한 서류들을 다 고비를 해두고 잔금도 준비를 해두고 이체 한도도 체크를 해두셔야 합니다. 이거를 진짜 꼭꼭 챙겨 놓으세요. 안 그럼 당일에 헤맬 수가 있어서 이런 체크리스트도 이 엑셀 파일에 다 넣어놨습니다. 잔금일에는 원래 집주인은 아침에 짐을 싸서 나가고 오후에는 전세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한 일정이었고 오전에 부동산 사무소에 다 모여서 잔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집주인, 저, 부동산 소장님, 법무사님, 전세 세입자 이렇게 다 모였고 서류 작업하고 돈 입금하고 근저당 말소까지 다 확인했어요. 그렇게 일 처리가 다 끝난 후에 아파트에 가서 하자는 없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세입자에게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후 일주일 후쯤에 법무사에게서 등기로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서류들을 다 받아보았습니다. 계약일에서 잔금일까지 또 시간이 있는지라 그동안에도 아파트 시세가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의 저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진 않습니다. 주식처럼 바로바로 거래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묶여있는 돈이라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그냥 잔금까지 싹 다 처리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아주 홀가분해졌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잔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팔고 현금 확보를 하는 게 꽤나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여기까지 오늘은 아파트 구매하기까지의 최종 보고를 다 끝냈는데요. 집계약을 준비하시다 보면은 물건 비교에서부터 자금 마련,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까지 신경 쓸 게 진짜 많을 건데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전하고 행복한 내 집 마련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안녕.